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rist Lives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오후 8시 미 서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11월 13일이죠. 7시 51분, 오후 7시 51분에 난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의 말을 100%다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단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래도 신뢰할 만한 그런 그 기사들을 가지고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어느 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은 The Trump Signals Possibility of Losing Election. Court Cases Suffer Setbacks. 이런 제목입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법정 소송 사건들은 좌절당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가 그중에 이제 아주 핵심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캠페인과 그 지지자들은 금요일 11월 13일 어제입니다. 여기 날짜로 어제 세 군데 경합주에서 법정 소송 사건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을 위해서 이기 집권을 위해서 백악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물론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네, 금요일이니까. 여긴 지금 토요일입니다. 로즈 가든에서, 백악관의 로즈 가든에서 한 말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직접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사보다 2시간 전에 난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White House aides say Trump will win. 그런데 Trump less certain. 이런 제목입니다. 백악관의 조력자들은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트럼프는 덜 확신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은 트럼프는 금요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다음 해 2021년에 관해서 말했다. 어떤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것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we will win, 우린 이긴다. 네, 그렇게 이 선거 우린 이겼고 이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줄곧 해왔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습니다. 어떤 행정부가 될지 트럼프 행정부가 될지 바이든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Who knows? 나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추측한다. 네, 영어로는 Who knows which administration it will be? I guess time will tell.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기 집권을 위해 백악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말 맞는 것이죠. 네. 기사의 계속 내용은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이든에게 축하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선거 결과에 도전하는 트럼프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고 광범위한 투표 사기에 대한 그의 주장,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투표가 이 선거가 광범위하게 사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걸 굳이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소수의 의원 빼고 다수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부정선거였다. 사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다음으로 공화당에서 이
권력이 있다 할까요? 영향력이 있다 할까요? 그 부분이 이제 맥코넬인데요. 맥코넬 상원 의원인데 그분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 그 법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 하느냐, 뭐 선거, 미국이 진행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일축해버리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처럼 이 선거 부정선거다, 사기다, 이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이 백악관 내 조력자들, 여기는 지금 피터 나바로 무역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이분이 횃불을 당겼습니다. 우리는 이곳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 집권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Move forward. 네,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아니죠. 네. 이건 이제 그 조력자로서 충성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되죠. 네. 또 케일라이 맥커네니라고 하는 백악관 공보 담당 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표가 개수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absolutely 절대적으로 믿는다. 우리는 1월을 오는 2021년 1월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고 2021년 1월에 이기 집권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전에 발언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보 담당 비서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보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냐? 이건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그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할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도 안 할 것이다. 이런 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헨 그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감방에 가 있는 그 사람 하는 얘기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트럼프가 백악관 방을 비울 것이고 그리고 취임식에 참석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활활 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민주당이 좌파가 그러겠죠. 취임식에 참석도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그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똑똑하게 말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대로 믿으면 안 되죠. 목요일 11월 12일입니다. 어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이 백악관 기밀 정보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잘 공화당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수의 어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1월 21일 그 취임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동안에 취임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백악관의 기밀정보 브리핑에 접근할 수 없으면 국가 안보에 위태롭다. 심지어 존 켈리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죠. 그분이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는 일이다. 좌파뿐 아니라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 비서실장이었던 그 켈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는
선거 결과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너무 디스커리지 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약화시키는, 뭔가 이렇게 좀 실망시키는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하는 것을 이 위치와 입장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가 그 국정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 이 법정 투쟁이 어떤, 소송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증거가 나왔다, 게임 끝났다,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튜버가 지금 그런 동영상을 올려, 전 제목만 봤습니다. 또 한 유명한 또 유튜버 한 분이 또 뭐 미시간주에서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중국 중공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10만 표를 바이든에게 빼돌렸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뒤집어진다 그거죠. 네.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확실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현지에서, 저야 뭐 제 아주 그냥 지금 최전선에 있죠. 네, 그래서 늘 제가 이 팍스 뉴스 같은 거 시청하고 있고, 또 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제가 열심히 보고 있고, 다른 신문도 보지만, 네, 보수 언론으로 알려진 곳을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아주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일 뿐 아니라 제일 정확한 정통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뭐 우리 보수파들에게 실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떠가지고 뒤집어진다. 예. 이런 증거 나오고 10만 명 그렇게 도미니언 그 프로그램을 해서 됐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장이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이 돼야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그때는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성급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면 춤을 추겠습니다. 네, 아주 춤을 추겠어요. 거리에 나가서 정말 춤을 추겠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밀었고, 공개적으로 제가 그 월스트리트의 외면과 또 이 미국의 언론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 대통령, 재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까지 분명하게 제가 했었고, 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막 믿고 있다가 안 될 때 얼마나 또 상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상심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시청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 여러분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뭐 어저께 난 기사죠. 네, as Trump, 시간도 비슷합니다. As Trump focuses on 2024, AIDS Mall Agenda for Final Days. 트럼프가 2024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2024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폭스뉴스의 해너티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니까, 만약에 미국의 지금 주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공인하는 그런 이 결정들을 낼 때, 나는 2024년에 출마할 것을 그때 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안 된다 해도 다시 재선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뭐 2024년까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가만히 있지도 않고, 요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 때, 그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또 수만 명 앞에서 유세라기보다는 뭐 운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텔레비전 방송을 사거나 뭐 등등 해서 강력한 그 운동을 또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월스트리트에 난 기사입니다. 선거 후에 대통령은 오로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거의 캠페인의 소송에 몰두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 변호사들은 election lawyers, 미국의 대부분의 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법률가들은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다. 제가 아마 제일 지금 신빙성을 많이 두고 있는 이 선거 소송의 결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여긴 뭐 주로 이제 여긴 뭐 물론 우파, 보수 우파, 철저한 보수 우파 법률가들, 선거 법률가들이 여기 뭐 다수가 포함되어 있죠. 저는 이제 좌파 이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걸 듣질 않습니다.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파 변호사들이 이제 팍스 뉴스에 아주 전담 그런 이 법률 자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어저께도 들으니까, 이거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제일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확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더 나가면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his campaign's lawsuits alleging voter fraud, most election lawyers believe, have virtually no chance of overturning the election outcome. 이 말이 이겁니다. 대부분의 선거 법률가들은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다. 조력자들은 대통령의 참모들의 어드바이저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 소송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걸 뭐 얼마나 믿느냐고 여러분의 따라서 다룰 수 있습니다만, 이제 조력자들 여기 참모들이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계속 지금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적으로 나도 이해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런 기사 보도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하는 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Aides say the vast majority of his advisors agree, and that Mr. Trump himself understands the fight isn't winnable.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왜 안 듣겠습니까? 법률 조언을 왜 안 듣겠습니까? 그 중에는 이제 우리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마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같은 전에 뭐 마피아를 1980년대 마피아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들을 때려잡던 분이니까 보통 변호사겠습니까? 그런 검사겠습니까? 검사로 했죠 그때. 그런 분은 또 이제 아마 적극적으로 계속하자 이렇게 한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압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듣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아느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기사를 하나 더 인용을 해드리면 글로벌 뉴스에 난 것입니다. 오늘 난 것입니다. Trump falsely maintains election was rigged as supporters gather in Washington. 오늘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서 큰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As supporters gather in Washington. 지지자들이 워싱턴에 모였을 때. 네. 트럼프는 선거가 부정한 수법으로 rigged, 조작되었다고 부당하게 주장한다. falsely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기사 제목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rigged된 게 있죠. 네. 부정한 수법으로 조작된 게 왜 없어요? 선거 부정이 왜 없습니까? 있죠. 네.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시그니처를 안 한 거라든가, 집안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남편 걸 대신해서 그렇게, 바이든에게 또 표를 주고, 전에 이름이, 트럼프 대통령, 임피치 할 때, 임피치먼트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여튼 임피치먼트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제가 갑자기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가운데 막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임피치먼트. 대통령을 임피치하는데, 그때 이제 검사 역할, 특별 검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탄핵.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렇게 남편이 죽었고, 어떤 가정에서는 또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대신 이제 자기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바이든에게 표를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absentee 밸럿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부재자 투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리갈 보트라고 얘기한다. 이건 불법적인 선거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미니언 이야기도 나오고, 별거 다 있죠. 어쨌든 새로 또 나오는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저는 나온 부정선거도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문제를 떠나서 끝까지 해서 이 부정 아주 꼬리를 꽉 잡아버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좌파가 얼마나 부정을 많이 하는지 낱낱이 밝히는, 시간이 좀 짧아서 참 아쉬운데 낱낱이 밝히는 그런 일을 이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조사, 이런 이 법률적인 도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찬성합니다. 누구보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최대한 해야 합니다. 이번에 법률적인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그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행동위원회라고 하는 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자금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될 것,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건 그 문제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떻든 하여튼 이 부정선거 문제는 끝까지 파고들어서 아주 미국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는 이 가운데 이걸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해야죠. 그래도 아직 대통령인데. 이건 이제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1월 13일에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트위터 보낸 거예요. This election was rigged from Dominion all the way up and down. 이 선거는 부정한 수법으로 조작되었다. 도미니언 아시죠? 중공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미국의 어떤 회사가 그걸 구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번에 막 선거하기 직전에 그냥 그걸 갈아치기도 하고 하여튼 사기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미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아래로 쭉. 소프트웨어 돌려가지고 표를 10만 표를 잡아줘서 다른 쪽으로 넘기고, 이게 사실이라면
게다가 또 증명이 된다면 네, 이건 뭐 발칵 뒤집어지죠. 네, 미국이 어떻게 될지. 네, 지금 주정부에서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 주에서 거절, 판사들이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연방 대법원으로 가야죠. 네, 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바랍니다. 자, 예, 트위터 메시지에 네, 도미니언 이야기를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예, 선거 부정의 하나의 증거로 트럼프 팀은 주요 경합주들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에는 공화당 임원들이 개표를 감독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과 이것도 많이 이렇게 그 반박을 당합니다. 네. 선거일 후에 도착한 표들은 사기성이 있으므로 기수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해결했지만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선거 소송을 했는데 전국의 선거 관리들은 사기, 부정 이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국의 선거 관리들이 미국은 이제 주정부들이 선거를 관리하니까 네, 그 선거 관리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원들이에요. 조지아주는 주지사 그리고 이 상원 하원 뭐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저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 공화당원인데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기계로 개수한 거 전혀 잘못 없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개수하겠다. 이번엔 손으로 개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는. 왜? 선거 관리들이, 전국의 선거 관리, 게다가 공화당 관리들이 사기 부정 증거가 전혀 없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같은 편이. 금요일에 11월 13일에 애리조나, 미시건, 펜실베니아주의 판사들이 투표의 결과를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정 도전들을 트럼프 대통령 측의 법정 도전들을 모두 기각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대단히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안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다음 행정부가 누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주 법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연방 대법원으로 가지고 올라가야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들이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않겠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아하 이게 너무 약한 것이구나. 연방 대법원 가지고 와봤자 그게 해결이 안. 연방 대법원이 지금 6대3으로 보수가 6, 지금 좌파가 3이지만은 이번에 The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는 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거기에 대한 이게 헌법적인 안을 놓고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중에 보수법관 6이잖아요. 그 2명이 좀 이제 이렇게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 쪽으로 이제 표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연방대법원에서 항상 우파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네. 우파 판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기각을 당했는데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할 거냐. 네.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해볼 만한 게임이고 만약에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 아하 케이스가 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토안보부, 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11월 3일 선거는 선거 사기의 증거가 전혀 없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secure, 이건 trustworthy라고 이렇게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 이렇게 주정부 관리들, 공화당 관리들이 많아요.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밑에 있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선거가 전혀 사기 증거가 없다.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아까, 잠깐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 7시쯤, 여기 1시간 반쯤 제가, 저지 제니라고 하는 폭스뉴스 프로그램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 시드니 파웰이라고 하는 이 도미니언 이 문제를 전담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나와서 아주 실력이 여자분인데 아주 실력이 쟁쟁한 분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 도미니언 문제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우리 군대의 정보기관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국가 안보에 아주 직접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군에서, 네, 그 정보기관이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네, 이때 아니면 언제 힘을 쓰겠습니까? 저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미니언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무부라든가, 지금 법무부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선거 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군, 예, 정보기관, 네, 뭐 아주 미국에서 제일 강력하죠. 조사하는데. 거기에 맡겨가지고, 네,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아니, 이거 안 하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도 듣지 않고 말이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일을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피해를 받았는데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주장만 하고 실제로 행동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죠. 이 도미니언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예, 프로그램인데, 네. 이 중공의 이런 그 문제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일인데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정치에 진짜 중요한 고비가 내년 1월 5일에 있습니다. 한 달 반 후에 이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선거 두 석을 놓고 지금 진짜 아주 아마겟돈 전쟁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이 의회 지도부들이 그냥 대거 몰리고 거기에 그냥 가고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아주 진짜 진짜 아주 무서운 전투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상원을 장악해야 공화당은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걸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만약에 상원이 무너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하원이 동화당이 약진했지만 상원이 그래도 다수당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하원의 다수당이. 힘을 더 얻었지만 결국 표결하면 항상 져요. 하나만 더 많아도 이기게 하는 게 여기 미국 표결 방법이니까 이 상원을 지켜야 됩니다. 상원. 정말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 상원 선거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네. 지금 민주당의 그 상원이 선출된 사람이 48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공화당이 50명입니다. 이제 저지아주에서 두 석이 남았습니다. 이 두 석을 가지고 공화당이 가져가면 52석 다수당이 됩니다. 민주당이 두 석을 가져가면 50대 5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표결에서 이렇게 동수가 되면 나머지 표를 한 사람이 행사하는데 상원 의장인데 그 사람이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이 지금은 마이크 펜스지만 앞으로는 바이든이 되면 그건 카멀라 해리스가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동수가 돼도 민주당이 이기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원래는 이게 공화당이 지금 53, 그리고 민주당이 47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한 석을 더 얻은 거예요. 그러니 피를 말리는 전쟁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은 표로 진행하는 나라니까. 네.
민주당의 지금 이 전체 하원 의원 숫자는 435명입니다. 밑에 여기 나와 있죠. 435명. 지금은 현재 공화당이 197명이 있고 민주당이 232명이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한참 뒤져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이건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NBC 방송, 좌파 방송에서 예측한 게 공화당이 209, 민주당이 226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그 박스뉴스의 그 메카시의 그 의원이 나와서 공화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지난번보다 10석에서 12석을 더 추가할 것이다. 12석을 더 추가하면 바로 이 209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197에서 12석을 더 추가하면 209석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NBC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상태에서 232대 197에서 226대 209가 됐으니까 이번에 치고 올라온 거죠. 공화당이. 네. 그래서 하원이 굉장히 그 장래가 밝습니다. 2022년에는 또 이제 선거가 또 있는데,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하원, 그때는 선거가 이 대통령에 대한 2년 그 평가가 되는 해기 때문에, 그때 공화당이 하원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다수당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35-8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은 이미 예측을 하기를 공화당이 이제 2022년에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을 그냥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네. 하원 장악, 상원 장악.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뭘 해도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돼도 뭐 해도 그냥 양쪽에서 다 막아버리고 연방 대법원은 또 6대3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보통 연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워낙 82세가 되니까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도전해서 대통령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많이 힘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민을 위해서 진짜 싸운 대통령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장래에 또 하나님이 선거 결과가 뒤집어져서 대통령이 된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미국을 위한 큰 거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원 다수당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밴쿠버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거기 가면 이제 쭉 스탠리 파크로 해서 기도하기에 참 좋은 그 산책로가 있어서 바닷가 산책로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서 갔다 집에 돌아오면 한 11시간 정도 걸리는 그 길인데 너무 우리나라와 또 이 교회가 절박하기 때문에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좀 동영상을 널리 전파해 주시고 또 후원금, 헌금으로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같이 해 주시고 또 이끌어가 주시고 여러분이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 되시고 주인으로서 일하시고 주인의 상급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축복도 이 땅에서 누리시고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그 보람과 기쁨도 여러분이 가지시고 시청자로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운동에 실제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우리 인터넷 필그림 교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나라와 또 교회를 동시에 생각하고 위해서 사역하는 이 교회 회원이 되어주시는 작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넘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국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함께 열매를 거둬 주시고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또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또 캐나다에 또 여러분 계신 그 나라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